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전해드리는 시간,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이야기 드렸었던 대로 바로 어제 끝났었던 갤럭시 언팩 2020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튜버 분들께서 벌써 갤럭시스 2020 행사에 대해서요,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왔는지 관련된 것들 다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굳이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건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보고요. 제가 써놨던 것처럼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저희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지 그쪽에 포인트를 가지고 봐보도록 하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삼성 쪽에서 이번 언팩 행사에서 얻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우선은 갤럭시 티저가 나왔었죠. 이런 식의 멋진 화면의 티저를 보여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좀 설레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설레지 않았었던 게 이번에 갤럭시 S20 마찬가지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도 사전 유출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사전 유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사전 유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었다라고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인지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월 5일에 올랐던 신문이거든요. 2월 5일자를 보게 되면 이미 13일까지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사전 예약 행사라는 걸 띄웠다라고 신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립에 대한 것들도 다 나와 있는 정보가 됐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더 이상 혁신은 없을 거다, 재미도 없을 거다 라고 했었는데 불을 지르는 곳이 나왔죠. 바로 안드로이드진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에서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었거든요. 익사이팅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가서 보자 라는 얘기를 하니까 구글하고요, 삼성하고 뭔가 협업하는 게 아니야? 라고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번에 나오는 삼성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구글 픽셀 카메라 기가 막히잖아요, 구글. 스마트 렌즈 기능 들어가는 게 아닐까? 밤하늘의 별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과연 그랬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갤럭시 언팩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팩 행사가 뭐냐? 애플 같은 경우에 WWDC라고 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관련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도 삼성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된 지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죠. 2009년에 우리나라에는 아이폰 3GS라는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원래 잘 쓰던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라지게 만들고요. 바로 갤럭시 시리즈로 새 출발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거에 맞춰서 언팩 행사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번 2020 행사에서는요,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많이들 언급이 되었던 대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총 3가지의 모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갤럭시 Z 플립, 두 번째는요 갤럭시 S20 시리즈, 그냥 편하게 20이라 그럴게요. 20 시리즈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에코 버즈가 나왔는데 에코 버즈 플러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3가지가 나왔고 원모어 띵은 없었어요. 넷플릭스와의 협업이라든지 협업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아주 큰 부분은 아니라서 그거는 제하고 제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갤럭시 Z 플립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것 좀 물어보셨어요. 왜 노트는 안 나와? 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쪽 행사를 잘 모르시거나 그러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는 언제 나오냐면요, 삼성의 행사도요, 애플의 행사처럼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는 2월에서 3월 정도의 언팩 행사 때 보여주게 돼 있고요.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는 갤럭시 노트를 선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 타이밍에 갤럭시 노트뿐만 아니라 갤럭시 폴드도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매자 관점을 정말 봐보도록 하죠. 구매자 관점에서 약간의 성능하고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저희로 움직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나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사했었죠. 와우, 감탄했었어요. 예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고 반짝거리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Z 플립은요, 사전에 공유됐었던 대로 갤럭시 Z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이 Z라는 말처럼 혹시라도 2번 접는 거 아냐?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적는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형태는 예전에 저희가 썼던 폴더폰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모토로라에서 최근에 나온 레이저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죠. 근데 모토로라보다는 완성도가 삼성께 월등히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요, 접었을 때는 4인치입니다. 접었을 때는 4인치 정도가 되고 펼쳤을 때에는 6.7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접었을 때에는 셔츠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됐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해 본 거는 두께입니다. 얇이보다 이제 두께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건 손에 올려놨을 때의 모습인데 썩 나쁘진 않죠? 앞에 뭐 미끄러울 것 같긴 한데 이건 커버를 씌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께를 좀 보게 되니까 두께는 펼쳤을 때에는 7.2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닫았을 때에는 15.4인데 이게 얇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 15.4 정도 된다. 그럼 이게 어떤 정도의 두께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예전에 나왔었던 갤럭시 폴드 두께를 찾아봤습니다. 갤럭시 폴드 두께를 찾아보니까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얇은 부분이 15.5다. 그리고 두꺼운 부분은 17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하고 접었을 때 두께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바지를 입으셨을 때 굉장히 핏한 청바지를 입었는데 앞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좀 튀어나와 보이겠죠. 근데 가방에 넣으시거나 가방에 넣지 않으면은 안주머니 제일 편하겠네요. 안주머니 같은 데 넣으셔서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색깔이 나왔던 거는요. 미러 퍼플이 나왔고요. 미러 블랙이 나왔어요. 이것만 한글로 써져 있는 이유는 국내에선 이 두 가지 모델만 사전을 예약 판매를 받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요. 누가 봐도 골드죠. 누가 봐도 골드인 미러 골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정판이겠죠? 몇몇 국가에서만 판매하겠다라고 하네요. 그 몇몇 국가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러 퍼플과 미러 블랙 어떤 게 더 사전 판매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이번엔 퍼플이 좀 끌리기는 해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더 예쁜 건 이거죠. 톰 브라운하고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에디션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삼성은 이런 콜라보 에디션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그 전 영상에 제가 라미 S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라미하고 콜라보한 제품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간단한 만년필에 대한 것도였었는데 S펜으로 만들었었던 이제는 아예 제대로 제휴를 맺었네요. 톰 브라운은 이런 옷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모양이 상징이죠. 이거 조금 과하고 네, BTS도 입고 나왔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 아주머님께서 이 언니께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것들 뭐 내용 나오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네요. 바로 봐보죠. 그래서 얼마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만데? 금액이요. 미러 퍼플과 미러 블랙이 1380달러에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2만원 정도에 측정이 됐어요. 162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교를 아이폰이랑 하니까 아이폰 11 프로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더 비쌌었죠. 그걸 고민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니까 지금 뭐 KT 프라자 플립 사전 예약이라고 하는 걸 봤었는데 이게 제가 다나와에서 찾았을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되니까 142만 원에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전 판매하고 금액을 할인 쿠폰 매기고 하게 되면요 120만 원, 140만 원 요 정도 금액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성능 그래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후면 듀얼, 광각과 초광각 들어져 있죠. 1200만, 1000만. CPU 64비트 옥타코어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3300, 고속 충전기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갖고 있고 램이 8기가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점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름이 없어요. 두 번째 외부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죠. 주름이 없다. 이걸 초박형 강화 유리 UTG를 이번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갤럭시 폴드에 들어간 것과는 다르고요. 유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위에를 살짝 플라스틱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주름이 있는 것들 아마 삼성 플라자 가셔도 엄청 주름이 있는 거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그렇게 큰 주름이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꽤 잘 만들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박형 강화유리를 누가 제공을 해주느냐? 아예 뉴스 기사 좀 더 볼게요. 독일 쇼트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네요. 커버 유리를 독점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져 있는 현재의 디스플레이에서는요. 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커버유리를 썼을 경우에는요. 펜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곧 등장하게 될 갤럭시 폴드의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펜이 달린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정말 구매 의사가 전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뭐 몇 달도 남았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이 갤럭시 Z 플립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버 카메라 셀카 그 백종원 셀카 유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명했던 제품인데 아쉽게도 단종이 된 제품 중에 하나이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이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거죠. 이 카메라로다가 셀카를 찍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이 힌지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건데 삼각대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앱에서는 화면이 두 개로 나눠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앱은 아니고요. 앞서 놨듯이 일부 앱에서만 가능해요. 자,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를 가보죠. 전면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폴드랑 다르게 별도의 큰 액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면이에요. 대신에 여기 조그맣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전화가 오면 수신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혹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이 표시가 되는 것들, 그런 액셔너블한 거, 재밌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놨네요. 다음 세대에는 좀 바뀔 수 있겠죠. 자, 현재 갤럭시 E Z 플립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게 되면은 요 가죽 커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제공을 해주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장착했을 경우에 미끄럼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갤럭시 S20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갤럭시 20 시리즈는 세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 모델이라는 거 약간 또 아이폰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우선은 갤럭시 S20 5G 모델이 나왔고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기본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살짝 큰 플러스 버전이 있고 이제 이거하고 완전 다른 차원의 아이폰에서는 프로급에 해당하는 갤럭시 울트라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 얼마냐? 그래프부터 봐보죠. 자, 기본형인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요 117만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싼 모델은 165만원에 시작을 해요. 제가 좀 수치를 잘못 적어놨네요. 이게 165만원 정도이고요. 이게 117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S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141만원. 제일 비싼 게 165만원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우리 했었던 얘의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162만원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어떤 걸 사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울트라는 이번에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갤럭시 20 기본형은 일단은 128기가입니다. 나머지는 256기가고요. 자, 공통점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셋 다 12기가 램이 들어갔습니다. 와, 12기가 램이면 정말 넉넉하죠. 요즘에 노트북 저가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요 12기가 안 들어있습니다. 8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4기가 램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느리겠죠. 자, 급속 충전 기능 지원하고 있고 이제 핵심이 됐던 거 8K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포인트 몇 가지 봐보죠. 갤럭시 S20 넘버링입니다. 사실 지금이 갤럭시 20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넘버링이라면은 갤럭시 20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부터는요 그냥 아예 넘버링을 크게 갔습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랬느냐? 올해가 2020이니까요. 2020 원더키드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갖고 넘버링을 했다.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아이폰하고 완전히 차별화를 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게 이거 무슨 카메라 선전이었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카메라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성능에 대한 혁신은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했었던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보더라면은 하드웨어는 혁신이 맞습니다. 혁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단단해졌고요. 그럼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 카메라 기능. 우선 디스플레이 해상도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은요 6.2인치, 6.7인치, 6.9인치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살짝 커지긴 했는데 비슷하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는 트리플 쿼드가 들렸습니다. 기본형이 트리플이죠. 124만, 135만, 159만 화소인데 좀 넘어가 보게 되면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 왼쪽 거 보게 되면 이게 기본형인 거죠. 기본형은 위로 길쭉하고요. 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울트라는 더 10% 넓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삼성도 인덕션 디자인을 택했다라고 봐야겠죠. 참 애플도 무지하게 많이 인덕션 디자인 나오고 나서 까였었는데 사람들이 뇌이징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역시 이것도 뭐 냉장고라는 얘기도 듣긴 했었지만 저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두께는 문제가 있고 말이 좀 많기는 하죠. 그건 나중에 얇아질 수 있겠죠. 상상도 못한 것을 포착하세요라고 벌써 삼성 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두 개 특징이죠. 두 가지 S20 모델 기본형 모델들은 64, 갤럭시 S20 울트라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화소수가 들어간 거죠. 1억 8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다. 하이브리드 광각줌.
하이브리드 광각줌 3배까지 10배까지요. 최대 30배까지 최대 100배까지 줌이 가능하다. 뭐 이거는 이제 광각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디지털 줌인 거죠. 아예 언백 행사에서는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배를 촬영한 거 봐봐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 두 명의 남자분들이 서가지고 삼각대로 놓고 나서 땡겨서 찍는 겁니다. 땡겨서 찍었었을 때 이게 100배인 거예요. 이렇게 돼. 정말 고해상도는 아니에요. 고해상도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잡아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대신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땡기면 흐리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찍고 나서 잠깐 멈췄다가 AI 측에서 후보 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사진들은 그래도 꽤 뵐만한 것 같더라고요. 자, 사진에 대한 것들 갤럭시 홈페이지에 아예 비교를 해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었을 때 어디를 보더라도 깨지지 않는 화면을 볼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표시랑 빼기 표시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홍보를 위해 사전에 연출된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네요. 좀 더 가보게 되면요 100배 줌 어떻게 보이는데 해변을 찍었을 때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안 보여요 해봤자. 그런데 땡겨서 100배 줌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 이 정도까지 선명하지 않겠지만 빛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밤에도 센스 자체가 커졌어요. 3배 정도까지 커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장점이겠죠. 원래 예전에 제가 아이폰 11 프로로 바꿨던 가장 큰 이유도 삼성 카메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밤에 찍으면 아이폰은 쥐약이었습니다. 정말 저조도에는 최악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졌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미 예전부터 밤에 찍었을 때 참 잘 나왔었어요. 이게 저조도 센스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더 아낌없이 소위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이게 나노셀이라고 자꾸 발음하게 되던데 노나셀 기술이 들어갔고요. 감도를 2배 정도 높였다고 해요. 차세대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 사실 이거를 많이 강조한 거죠. 우리가 이런 센서를 갖고 있어. 양산할 수 있어. 필요하면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해. 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요.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 이게 제가 어디서 들어봤을까? 1억 화소 많이 들어봤었는데 예 있었죠. 이렇게 생긴 것들. 샤오미입니다. 샤오미하고 뭐 제휴를 했다, 샤오미에서 선택했다 라면서 미믹스 알파 1억 화소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때 나왔었던 것들 이 센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요 이걸 양산을 했고 판매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건 혁신은 확실합니다. 자, 8K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데 동영상 캡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8K 동영상을 찍다가 캡처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4K를 쓴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K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보셔야겠죠. 4K 60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요 1분 정도 영상을 찍었을 때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400메가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8K 60프레임을 찍었을 때 1분을 찍게 되면요 2배겠죠. 우리가 1분만 찍지는 않죠. 10분 찍는다고 가정해보세요. 100분을 찍는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4K 넘어서는 8K 영상 올리시겠죠. 유튜브가 좀 지원 안 할 텐데. 자, 싱글 테이크 기능도 좀 흥미롭게 봤던 기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진을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찍는다. 카메라가 좋으니까 알아서 잘 찍어줘. 라고 할 정도로 싱글 테이크 기능이 들어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게 되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최대 10장의 최대 사진을 탁 찍고 난 다음에요 10장 정도의 사진을 만들어주고 싱글 테이크 기능을 쓰게 되면은요 여기서 한 4개 정도의 동영상도 같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들고만 있어. 우리가 최적의 사진을 뽑아줄게 라는 개념이겠죠. 자, 위드 갤럭시라고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갤럭시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저도 오늘 내내 유튜브 영상들을 봤었는데 역시 용호 스튜디오를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용호 스튜디오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 20으로 촬영한 카메라 완벽 리뷰가 올라왔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는 역시 카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잘 찍어도 이렇게 찍을 수는 없겠죠. 감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니까. 하지만 기기는 똑같다 라는 거에 만족해야겠네요. 자, 이제 버즈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가 이번에 예쁘게 나왔습니다. 유광 처리가 되어갖고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거 같긴 한데 케이스 자체가 예뻐졌고요. 대신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디바이스 갤럭시 버즈 유닛 자체는 크기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의 변경은 없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플러스라는 이름을 썼죠.
갤럭시 버즈 일단 가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버즈 금액이 17만 9,300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에다가요. 비즈 커버가 23,000원짜리를 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금액에다 커버를 무료로 준다라고 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 저도 이건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없이 11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게다가 케이스에 넣게 되면은 22시간까지 쓸 수 있다라니까 와, 이 정도면은 정말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본 영상 나왔는데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갔죠.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서 총 3개의 마이크를 가지게 됐어요. 그 투웨이 스피커 2개를 얻다고 하는데 뭐 트위터와 우퍼 개념이라서 이거를 이제 청감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을 잘 뽑아주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거 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올렸었던 아마존의 버즈도 좀 생각이 나요. 버즈도 꽤 잘 잡아줬었거든요. 게다가 그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들어갔었죠, 보스에. 이번에 삼성 모델은요, 이미 공지되었었던 대로 음성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 통화 품질을 높이는 기능은 들어갔는데 음악을 들을 때 노이즈 리덕션이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게 애플 에어팟 에어팟 프로하고의 차이점이겠죠. 자, 11시간 전작보다 5시간 증가했다는 얘기 드렸고요. 스피커 충전 얘기 드렸어요. 3분 급속 충전하게 되면 60분 동안 재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구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글은 이게 나왔더라고요. 삼성과 구글이 협업을 맺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협업이지?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어요. 원모어띵이 나오는 거가 렌즈인가? 아니었죠. 듀. 구글의 화상 전화 앱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검색하러 설치하시면은요, 깔끔하게 통화할 수 있는 앱을 내놨어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갤럭시 삼성의 이번 새로운 걸로 하게 되면은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최대 8명 통화하는 상황에서 초고화질, 그러니까 FHD로 통화도 가능한데 관광 영상도 쓸 수 있고 AR 이모지도 쓸 수 있더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랬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 거나 말 거냐 라는 얘기들은요, 지금 이미 삼성 폰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용하신 지가 좀 오래됐다, 뭐 노트 8이라든지 예전 버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엔 갈아타실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폰을 다시 썼던 이유도 아니도 사진들을 봤었을 때 사진이 너무 잘 나왔고 저는 이제 카메라를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영상들을 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후면 카메라가 아니라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시리즈를 봤었을 때 혹시 제가 카메라를 더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카메라를 사는 대신에 갤럭시 울트라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제가 중간에 이번에 설명 안 드렸었지만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요, 손에 들고 뛰었을 때에도 웬만한 짐볼 같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괜찮다. 그래서 뭐 혁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혁신이다. 물론 이제 화소수도 굉장히 좋아졌고 픽셀도 좋아졌고요, 사진도 잘 찍히고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CPU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갈아타실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대신에 작년에 만약에 구매했는데 갈아타야 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카메라로 갈아타고 싶으시면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버전들도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가 100배 주면 항상 찍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신 상태에서는 그냥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있고, 자,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버즈 플러스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통품이라고 하는 통화 품질일 겁니다.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은요, 음악 정말 좋아하시면 헤드폰 쓰시잖아요. 아니면 그냥 선이 있는 유선 이어폰 쓰시기도 하는데, 얘는 코드리스란 말이죠. 코드리스를 우리가 귀에 끼고 다녔을 때 가장 많이 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전화 기능이에요. 전화 품질이 괜찮을까? 이거는 그래서 현재 유튜버 분들께서 올리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직접 쓰셨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팟 프로를 써봤는데 품질이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통화 품질이 제가 예전에 썼던 에어팟 1세대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왜냐면 에어팟 1세대 같은 경우는 밑으로 좀 길잖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짧아졌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연 에어팟 버즈, 갤럭시 버즈가 통화 품질이 괜찮을까? 이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괜찮다고 한다면 솔직히 17만원대에 금액 저렴하게 들어가면 14만원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금액대에 만약에 괜찮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건 살만한 이유도 있는 거죠. 물론 집에 하나가 더 있으시거나 버즈 옛날 거 갖고 있을 경우에는 옛날 거보다는 품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즈에 만족하셨던 분들은 갈아타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혁신을 찾게 되는데 이 얘기 옛날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아이폰 샀었을 때, 아이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더 이상 아이폰 혁신 없었다. 이제 혁신을 찾는 시기는 끝났죠.
접었다 펼치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삼성을 엄청나게 응원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삼성이 이번에 보여줬던 거는 뭐였었냐면요, 앞으로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으로 접을 수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갤럭시 폴드를 보이면서 뭐 폴드 게이트가 나왔을 정도로 반품하고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잘 처리했다고 그래도 봅니다. 그 전량에 대해서 완성도 높은 거 그래도 만들어냈잖아요. 삼성의 저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었고, 이렇게 접이식을 유리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거기다가 펜이 달린 폴드까지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정점을 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도 면에서는 제대로 보여줄 걸 보여줬다. 하드웨어 측면은 굉장히 뛰어난 걸 보여줬다. 하나 아쉽다라면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이것저것 혁신도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삼성 노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삼성 노트 앱 자체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노트 앱 말고도요, 삼성 전용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혁신적인 것들, 그것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UI에 대한 것들, 이번에 줌 되는 거 너무 좋기는 한데 밑에 줌이 100배 줌까지 쫙 나타나면은 좀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터치라든지, 사소함에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면 하드웨어 혁신이 끝났으면은요, 결국엔 갬성이잖아요. 갬성에 대한 것들하고요, 그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한 것들, UI의 훌륭함에 대한 것들, 반응 속도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일 텐데 그건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빅스비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었네요. 자, 지금 사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사전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행사 상품 보다 보니까 옛날에 줬던 거예요. 오가닉 주는, 모가닉? 그 네모닉이었던가요? 그 뭐냐, 전자잉크 방식으로 해서 출력되는 거 있죠? 고개는 그 잉크 방식으로 출력되고 있는 전사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주기도 하고, 프린터물. 근데 그거보다 이번에 그 미니, 갤럭시홈 미니를 줍니다. 갤럭시홈 미니는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 방송에 소개했던 적 있었는데, 갤럭시홈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스마트한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적외선 송출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주문해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길어져서 들으실 분들은 두 배로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내는 그렇게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7분 요약도 있고 8분 요약도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갤럭시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도대체 삼성이 이런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더 내용 소식 올라올 때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더 찾아뵙겠습니다.